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원일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148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유익한 IT 정보를 주고 계시는 송민섭 IT 바리스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민섭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점점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정월 대보름이더라고요. 그러게요. 날씨도 뭐 어저께 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녹아서 네, 따뜻해지고 있구나 하는 걸 이제 느끼게 해주네요. 네, 오늘 하늘에 엄청나게 큰 달이 떠 있더라고요. 아, 소원 비르셨어요? 소원을 안 빌었어요. 그러네. 아, 지금은 늦지 않았으니까 청취자 여러분 소원 빌고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뭐 오늘 이번 주도 저희 유익한 IT 정보를 또 얘기해보죠.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세 가지 준비했는데요. 네. 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HTTPS 인터넷 차단. 예, 요즘 말이 많죠, 차단.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네. 그리고 4월 1일 달부터는 병사들이 일과 시간 이후에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뉴스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 관련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병사들 휴대폰 사용.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시리즈를 출시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삼성전자는 갤럭시 S10 모델을 공개하겠다라고 할 텐데요. 그게 바로 내일입니다. 아, 내일 10이 나오나요? 네, 그래서 그 내용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 사이트 차단 이슈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게 매우 민감한 부분이어가지고. 아, 그러게요. 요즘 난리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처음 불법 유해 사이트를 차단한 게 1996년부터라고 합니다. 꽤 오래됐어요. 예. 96년이면 저도 이메일 주소라는 걸 처음 가질 때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한참 인터넷 초창기 시작할 때죠. 네, 다음 한메일 이런 거 시작할 때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때 당시 이제 음란, 도박, 또 저작권 침해 등의 이제 논란이 있는 사이트를 불법 유해 사이트로 규정을 하고요. 네. 사용자가 해당 사이트 접속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시작이었거든요. 네. 근데 당시만 해도 이제 인터넷 구조가 되게 간단했기 때문에 특정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건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예. 주소를 차단하면 되는 방식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기술이 좋아지면서 이제 사용자가 사이트하고 통신하는 내용들이 암호화되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예. 보안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보안이 매우 이슈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HTTPS 주소를 가진 사이트들의 등장인데요. 예. 이런 사이트들은 사실 단순히 도메인만 차단해가지고는 사용자들을 차단할 수 없는 조금 복잡한 구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거보다 더 높은 단계로 서버 네임 인디케이터 요거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논란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처음에 사이트 차단한 거하고 이번에 이제 인디케이터 차단한 거하고 큰 차이가 있나요? 사실 지금 나오는 그 논란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네. 예를 들어 그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어떤 사이트를 보는지 정부가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거는 감청이나 아니면은 그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그런 논란이 이런 있었죠. 부분이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있긴 했었지만 이번에는 그 단계가 매우 높은 단계예요. 사람들이 우회적으로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공개된 방법으로는 아예 그 방법 자체를 다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슈들은 이전에도 다 있었던 문제들인데 네. 이슈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불법 사이트들 예를 들어서 리벤지 포르노가 올라오는 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돈을 내고 봐야 되는 웹툰이 무료로 올라가 있는 그런 불법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아예 그 방법 자체가 막히니까 이번 되게 목소리가 커진 거거든요. 그러게요. 하여튼
불법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될 때는 접근 안 해도 되는데 또 이게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니 네.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도 있고 이게 좀 답이 그렇죠. 안 나오네요. 그 지금 사실 이렇게 양쪽의 주장들이 다들 정부에서는 이거는 침해가 아니다. 이거는 불법적으로 촬영되고 공유되는 영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서 그 피해자들을 조금 이제 위로해줄 수 있는 방법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거에 이제 반대되는 사람들은 아니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봐야 다른 나라에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우리나라만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이게 중국이랑 뭐가 다르냐 이런 내용들도 예. 있거든요. 그러게요. 참 답이 이걸 뭐라고 딱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나쁜 걸 찾는 사람들은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또 이렇게 막아본다고 해도 또 제3의 또 방법으로 또 들어갈 사람들도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술이 더 좋아지면 사실 이런 걸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은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차단하기에 앞서서 네. 이런 아까 말씀드린 리벤지 포르노나 아니면 저작권을 침해한 그런 웹툰이나 그런 콘텐츠들이 유포되는 방향을 막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이미 이제 유포를 했으면 그 유포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기술이 좋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방향 이런 부분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인 제공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향 노력을 안 하고 손쉽게 그냥 보는 사람을 다 막겠다. 네. 예, 이거 어떻게 보면 손쉬울 수는 있는데 실효성도 없고 또 반발망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원인 제공자들을 찾아서 엄벌하는 게 일벌백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꼭 알려드려야 될 중요한 그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네네. 왜냐면은 저희가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랜섬웨어. 예. 감염이 되면 컴퓨터를 못 쓰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빌미로 이제 돈을 요구하는 그런 랜섬웨어가 있는데 네네. 최근에 그 랜섬웨어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차단된 사이트들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겠다. 그냥 메일을 그걸 보낸다. 또 파고들어서 또 약속하는 거네요. 그래서 그 메일에 있는 이제 파일을 클릭해서 실행하면 바로 이제 랜섬웨어 걸리고 돈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네. 이런 메일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틈새를 노리기 때문에 많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많이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참 이게 답이 없는 만큼 또 사회각층에서 더 많은 고민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들이 이제 말했던 원인 제공자를 찾아서 하는 거, 막는 거, 사이트 자체를 그런 걸 좀 정부에서 적극 고민해볼 것도 제3의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는 편집장님 군대 갔다 오신 지 오래되셨죠? 오래됐죠. 예.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올 4월부터는 군 복무 중인 모든 병사들이 그 일과 시간 이후에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군대도 이제 시간이 가고 사회 환경도 바뀌니까 발전해야 되는 건 맞는데 개인적으로는 왜 이렇게 좀 우려가 되는 게 많죠? 그렇죠. 실제 이제 그 국방부에서는 이제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과 떨어져서 지내는 이제 병사들의 그런 외로움을 좀 달래줄 수도 있고 또 사회에 격리돼서 이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우선 제일 먼저 고민하는 부분들은 이제 관련 부처에서 통신업계하고 이런 병사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통신요금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회에서 한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정도 되는 요금제를 병사들을 위해서 한 3만 원대로 제공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저희 이것도 되게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10,000원 깎아준다고 해서 그게 큰 부담이 경감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그 군 내에서는 와이파이를 쓰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공유돼 버리니까요, 외부에서. 보안 이슈 때문에 그걸 못 쓰게 하는 취지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쓸 수밖에 없고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요금제를 고민하면 그 정도 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요금제보다 우선 더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되게 많다고 보거든요. 많죠. 일반인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상의 그렇죠. 그런 이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기본적으로 뭐 사진을 촬영해서 밖으로 내보낸다거나 아니면 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대화들을 녹음해서 밖으로 보낸다거나 그렇죠. 군사 보안에 되게 취약점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이 취약점이 많아지는 거는 당연한데 또 일부 주장하는 데는 미군은 그럼 뭐냐? 미군은 저녁 때 다 이렇게 쓰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미군에서는 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국방부에서는 내놓는 안이 휴대폰에서 사진이나 녹음 기능을 차단하는 앱을 설치하게 하겠다. 했지만 사실 이거는 그 애플의 보안 정책상 아이폰에는 쓸 수 없는 앱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서만 적용되는군요. 네. 보통 기업에서 쓰는 그런 보안 앱들이 있어요. 네네. 기업 안에서는 이런 특정 앱들을 쓸 수 없게 합니다. 제한하는 그런 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역시 아이폰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뭐 실효성이 없네요. 그러면 이건. 똑같은 이슈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할 거면 어떻게 그러게요. 다른 방안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군인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들인데 네, 맞습니다. 이런 사안들을 고려했을 때 입대할 때 아예 그 군인 전용으로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게 어떨까? 이 이제 휴대전화는 이제 사진이나 녹음 등 이제 보안 이슈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하드웨어로 그러니까 정부 국방부 보급품으로 휴대폰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통화나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급을 어차피 하고 휴대폰을 쓸 거라면 군 번호를 일정 부분 다 따갖고 휴대폰을 주고 제대하면 또 반납해서 뒤에 사람이 또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폰에 가지고 있는 보안성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만약에 얘가 그 어떤 병사가 이 휴대폰을 가지고 그렇죠. 누가 뭐 하는지 알게 되죠. 일을 했는지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방 알죠. 뭐 그 번호만 이제 노출돼 있으면 금방 알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이트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차단하듯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휴대폰 업계는 반길 것 같네요. 휴대폰 팔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만 원씩 월 요금제를 받는다는 것도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죠. 네. 개인의 문제에 그냥 던져놓고 해결하라고 촉구할 것이 아니라 이제 군대에서 어쨌든 간에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간부들 같은 경우는 월급을 그만큼 많이 주고 있으니까 사용해야 되겠지만 사병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월급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처우나 그 대책이 미흡하니까 휴대폰 복지라도 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군에서 지금 병사들이 얼마 정도 월급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때랑은 다르게 그 BX, PX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맞아요. 사제 편의점이 들어가 있고 담배나 이런 보급품도 그냥 밖에서 사는 거랑 똑같은 비용으로 담배를 사서 피더라고요. 네. 있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군대 훈련소 잠깐 이제 일지서 갔다 왔는데 네네. PX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PX를 민간에서 운영하더라고요. 이제 옛날 국방부 근무지원단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가격은 저렴하긴 저렴한데 저희들이 이제 군 생활할 때처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싸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사실 물건은 많아졌습니다. 대신. 아무튼 그 군대에서 얼마 안 되는 월급 주면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급품 이런 것들도 저희 때보다 비싼 비용 내고 쓰는데 전화 요금까지 거의 3만 원씩 내라고 하면 그렇죠. 이건 너무한 거기서도 또 빈부격차나 소외받는 병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3만 원 차라리 휴대폰 안 쓰고 그거 아껴가지고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좀 보탬이 될까 이렇게 하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있죠.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더 고민을 더 해주셨으면. 네. 그러니까 심사숙고한 정책을 내야지 뭐가 이제 인기나 아니면 즉흥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정책을 시행하는 거는 국민 전체의 이익이나 불이익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위정자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다음 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올해는 그 갤럭시 S 시리즈가 출시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더라고요. 아, 10년 생각보다 오래된 것 같은데, 10년이면 제 느낌으로는 짧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 10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아이폰이 재작년에 1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이폰 10이 나왔던 그럼 거의 거고요. 1년에 한 번씩 기종이 바뀐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예.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도 이제 갤럭시 S10 시리즈를 공개하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을 하고요. 예. 그 샌프란시스코 현지 시간으로 20일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22일이면 내일이네요, 내일.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갤럭시 시리즈 10주년으로 갤럭시 S10이 기본적으로 이제 포함이 되고요. 네. 갤럭시 S10의 보급형. 그래서 S10e. 이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코노미가 아닐까? 아, 저렴한 네, 거? 그런, 예. 네, 그런 버전이 있고, 요거보다 조금 큰 갤럭시 S10 플러스 버전이 비싸다 이거네요, 플러스니까. 네, 그리고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5G 네. 전용 모델인 갤럭시 S10 5G. 그래서 S10, 10e, 10 플러스, 그리고 5G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개가 동시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뭐 4개가 출시되면 가격들이 다 이제 틀릴 거 아니에요? 조금씩 틀리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되게 헷갈릴 것 같은데요? 골라서 이제 자기 이제 수준에 맞는 가격대를 찾아서 하면 이제 좀 다양하게 폭을 주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네. 요게 또 전부가 아니에요. 이번에 또 이제 있어요? 10주년 기념해서 제가 지난번에 그 접는 휴대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폴더블 폰. 삼성에서도 사실 뭐 이미 이제 세계 최초의 타이틀은 뺏긴 상태이긴 하지만 삼성전자라는 최대 유지용으로 출시하는 제품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갤럭시 F라고 이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F는 폴더, 이렇게 접힌다는 뜻의 폴더에서 가져온 단어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갤럭시 F까지 총 5개, 되게 많은 갤럭시 복잡해지네요, 점점. 출시한다고 하고, 또, 이번에 또 공개하는 제품 중에 또 재밌는 제품이 있는데요. 갤럭시 버드라고 하는 무선 이어폰 제품을 포함. 죄송합니다. 예, 버드요? 네. 새. 네. 그 제품 뭐죠, 버드는? 네, 갤럭시 버드는 그 이어버드라고 해가지고 이게 귀에 꽂는 그 무선 이어폰인데요. 네. 사실 애플에서 에어팟이라고 이렇게 선 없는 완전한 그 무선 이어폰을 출시했었어요. 예. 2년쯤 전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어폰을 충전할 수 있게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 이후로 이제 완전 이게 트렌드가 됐어요. 그래서 선이 없고 케이스에 담아서 충전할 수 있게끔 하는 이게 트렌드가 됐는데 사실 삼성에서도 이제 뒤늦게 이런 제품을 내놓는 거거든요. 무선 이어폰이네요, 쉽게 말하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기존 제품들하고 또 차이점이 하나 뭔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있어야죠. 재밌는 방식이 이제 충전 방식인데 그 이어폰을 꽂아놓는 동그랗게 생긴 그 케이스가 있어요. 예. 그 케이스를 갤럭시 시리즈 이렇게 뒷면에 이렇게 갖다 대면 그러니까 휴대폰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무선으로 충전이 됩니다. 아, 무선 충전하는 게 이제 차별점이네요. 네, 별도의 이렇게 탭을 연결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그냥 가볍게 폰이랑 그걸 같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 그 붙어있는 동안 이렇게 무선으로 충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 합쳤다고 합니다. 가격대는 뭐 많이 비싸졌겠죠? 가격대는 제가 아직 뭐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내일 이제 공개되니까 다음에 한번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10주년 되게 삼성전자에서는 되게 기념비적인 행사예요. 이거를 미국에서 먼저 시작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렇죠. 갤럭시 때문에 삼성전자나 삼성이 유지됐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미국 시장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반대로 저는 사실 이런 제품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제품들을 우리나라에서 먼저 좀 공개를 해주면 어떨까? 뭐 우리나라에서 단독으로 공개하기 어려우면 동시 공개라도 그렇죠. 이제 해줬으면은 아마 이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이니까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또 가졌을 텐데. 그렇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글로벌 사회에서 돈이 많이 되고 소비 시장 큰 데서 하는 수밖에 없죠. 기업 입장에서. 그래서 미국 사람들 시간 기준으로 하니까 우리나라에는 아마 새벽 시간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10 나오니까 앞으로 뭐 계속 나오겠네요, 시리즈는. 그렇죠. 그때까지 뭐 삼성전자가 잘 나가는 기업이 됐으면 개인적으로는 바람입니다.
네. 네. 오늘도 여기까지 소식 이제 접어야 되겠네요. 다음 네. 주에도 유익하고 좋은 소식도 기다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네. 지금까지 IT 바리스타 송민섭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